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응원하신 분이죠. 전현희 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밤늦게까지. 네, 어제 거의 12시까지 한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국회 법사위에서 질의 과정을 거쳤는데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 우리가 오전에도 와서 한 90분, 100분 정도 앉아만 있다 가는 모습을 봤고, 그 다음에 어제 밤에 또 와가지고 자신의 할 말만 하고 사라지는 모습을 봤는데,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총평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씁쓸하다 이런 표현이 딱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이기도 하지만은 국민들의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또 공직자의 신분으로 네. 사실은 국민 앞에 와서 소상히 지금 받고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답변해야 하는 책임자입니다. 근데 어제 대법원장의 태도는 마치 자신이 법위에 군림하는 듯 국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네. 모습이었고, 사실 국회라는 자리에 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국민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이 묻는 거라고요. 그러면 국민들 앞에서는 적어도 고개를 숙이고 그동안 자신에게 이렇게 이제 제기가 되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정말 겸손한 자세로 얘기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국민들 앞에서는 지금 사실 어제 보이는 모습은 나는 모든 거에 위에 있어, 국회의원들보다 위에 있어, 국민들보다 위에 있어, 이런 굉장히 오만한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보는 내내 저래서는 안 되는데 좀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 모습,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질의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 않는 모습을 보면서 네. 국민들이 판단하고 계실 것 같아요. 주권자인 국민보다 더 위에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을 직접 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법부의 독립, 그러니까 상권 분립을 해야 하는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 주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가 없어요. 어제 그 한인섭 서울대 교수님이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사법부의 독립 이렇게 외치면서 사실상 사법부는 성역이야. 사법부는 뭐 국민의 감시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다 할 수가 없어. 네.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는 착각이다. 사실은 사법부도 다른 모든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이 국민들을 대리하는 국회의 감독을 받아야 되고 감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사법부 내에 뭐 여러 가지 뭐 사실 재판의 당부를 따질 수는 없지만 왜 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왔는지, 거기에 이르는 절차의 문제점은 절차의 없었는지 네.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벽을 이렇게 딱 두르고는 네. 사법부는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야. 그런 거의 중심에 어제 조희대가 있다. 이런 것을 국민들이 목격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실시간으로 다 보셨고 또 영상도 저희 오마이팀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보시면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실히 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됐냐, 이런 목소리를 계속 국민들이 낼 것 같아요.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네. 이제 통상은 모두의 이제 인사말만 하고 상임위원장 양해를 구해서 이석을 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석을 하지 않고 오전에는 이제 자리를 지켰죠. 한 네. 1시간 1시간 반 뭐 예. 요 정도 이제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요. 그게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이 특혜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가지 않고 이석하지 내가 않고 앉아서.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그 순간을 지켜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특혜를 베풀었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마치 왕이 시혜를 베풀고 네. 신하들에게, 예. 백성들에게 이 그쵸. 정도 은혜를 베푼다, 이런 식의. 그렇지만 내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 근데 그 질문이 국회의원의 질문이 아니라 국민들의 질문입니다. 저도 어제 그 질의를 하면서 네. 국민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묻는다. 그래서 답을 하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질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에 나는 답하지 않겠다. 그런 모습을 어제 보인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적어도
정인 선서도 어제 하지 않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이 국민들이 질문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왜 그 대선 한복판에서 대선 개입을 했냐, 그리고 왜 사상 초유의 그런 최단 기간 내에 네. 그렇게 심판을 했냐, 7만여 페이지에 이르는 기록은 다 읽었냐, 이런 것을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사실상 우리들이 알기에는 한 이틀간의 짧은 시간 내에 기록을 다 읽고 심의를 하고 그리고 판결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럼 사실이 아니면 소상히 자신의 입으로 밝혀야 되고,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대법원에 오면 그냥 우리는 무조건 유죄 판결할 거야 라고 기다린 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정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네. 그러면은 윤석열은 어떻게 할 거냐. 만약 윤석열에 대해서 1심, 2심 판결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대법원에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우리는 1심, 2심 결과랑 상관없이 우리는 무죄 때릴 거야. 그리고 재판 기록 읽을 필요도 없어. 네. 그냥 우리가 무죄 때리면 돼. 이렇게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냐. 이게 지금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대법원에 가지는 그 많은 그 걱정 또 분노, 네.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법원장이 국민들 앞에서 답을 했어야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게 대법원을 불신하고 또 사법부 전체를 불신하는 그런 가운데 있으면 그걸 풀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대법원장의 역할이고 해야 될 일인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불신이 커지는 어제 국정감사가 됐다. 네, 이렇게 볼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최근에 뭐 여론조사 이런 걸 보니까 사법부 특히 네. 법원이 굉장히 그 국민들의 신뢰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렇죠. 원래 국회가 원래 신뢰도가 바닥 아닙니까? 통상. 그게 그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예. 통상 그런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오히려 국회보다 아래 단계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법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예. 이건 대법원장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 그 자리는 그런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는데 네. 그걸 대법원장이 스스로 걷어찼다. 스스로 그렇게 걷어찼다.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어제 이제 정의 이후에 빠져나오는 모습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제 밤에도 와서 뭐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다, 안타깝다, 뭐 이렇게 자신의 말만 했는데 혼자 안타까워하지 말고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죠. 안타깝다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또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럼 내일 또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내일은 뭐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요. 예. 본인이 국민들의 불신을 받아서 사법부가 불신을 받아서 안타깝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 책임자가 누굽니까? 자기잖아요. 대법원장이잖아요. 그럼 근데 마치 자기랑 상관없는 듯이 사실상 유체 이탈 합법을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지켜보는 제가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지켜보는 국민들도 국민들께서 매우 안타까웠을 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내일 이제 그 현장 국감이 있는데요. 네. 현장 국감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저희들이 보려는 것은 두 가지 사안입니다. 하나는 실제로 대법관들이 이 기록을 제대로 읽었느냐. 사실 이거는 전자로그 기록을 확인을 하면 얼마든지 쉽게 확인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예. 대법원장이 이 사상 초유의 이 대선 개입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 불신을 받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얘기를 했으면, 그리고 실제로 그 대법원이 낸 서면 이제 답변에 보면 대법관들이 다 기록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틀 만에 이 7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대법관들이 저는 읽을 수 있느냐. 네. 이거는 이제 믿지 못하겠다. 이래서 불신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또 대법원 판결문에 보면 소수 의견을 내신 이제 대법관들은 네. 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 수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고 불신을 이렇게 한 방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법관들 실제로 기록을 읽었는지 그 기록을
공개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 생각이고요. 아하. 협조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제대로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사법개혁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대법관이 현재 14명인데 12명 정도를 더 추가로 증언을 하겠다. 아직 네. 이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계획이니까 대법원에서 제시를 한 것이 그 정도 대법관을 증언을 하려면 1조 4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사실 국민들 겁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1조 대법관 증언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로 그런 들리는데요. 셈이 됐는데. 그래서 대법원에 가서 대법관들의 집무실 이런 걸 확인을 해보고 75평. 과연 이 1조 4천억이 추가로 필요한지 이런 부분은 국민의 예산이 쓰이는 부분이기 예. 때문에 반드시 현장 검증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조 4천억 돈이 든다는 게 땅값이 비싼 서초동에다가 또 짓고 해야 되기 때문에 75평씩 또 이제 뭐 부속실하고 해가지고 다 도여야 되기 때문에 돈이 네. 많이 들어간다 이런 거잖아요. 네, 75평이면 네.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이 보좌진들 10명하고 의원들이 같이 예, 쓰는 그 사무실이 45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 되는 건데. 네, 보좌진들까지 다 해서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은 네. 외부에 이제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음. 국민들이 늘 찾아오는 것이 의원회관이라 사실은 국민들과 함께 쓰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서도 충분히 불편하지 않게 네. 일을 하고 있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더 줄여도 괜찮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법관은 사실은 찾아오는 손님들도 없고 네. 사실 이제 자신만의 어떻게 보면 그렇네요. 공간이죠. 예.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종이 기록이라 재판 기록이 쌓여 있어서 그걸 보관하는 장소가 필요하다 뭐 이런 주장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전자 기록화되어 있어서 그런 공간도 사실은 필요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더 줄여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 검증에서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서 과연 그 대법원의 주장이 신빙성 있고 타당성 있는지 확인하고 또 만약에 대법원이 반드시 서초동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자소송 대법원은 네. 그 사실심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심으로 거의 전자기록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서초동 한가운데 땅 비싼 곳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전체 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번 현장 국감에서 한번 네. 살펴보겠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의 필요성 더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를 보면 이걸 어떻게 또 관철을 시켜 나갈지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이것도 궁금해하세요 국민들께서는. 지금 그 이제 법원이나 일부 반대하는 세력 그리고 국힘 쪽에서는 이미 재판이 뭐 윤석열 재판의 경우에는 12월 정도에 마무리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재판부를 교체하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고 시간이 길어지고 그리고 또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은 이제 약간의 딜레마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법부가 이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뭐 사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선거법 재판도 대선 한복판에서 사전 소유에 이거 빨리 해야 되고 신속해야 된다. 그리고 대법관들의 그 다수 의견에 보면 뭐 집중 심리 이런 네. 것을 했던 뭐 지혜도 우리가 발휘했다. 뭐 이런 식으로 판결문에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왜 그걸 윤석열에는 왜 안 하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담 재판부 만들어서 집중 심리에서 최대한 빨리 끝내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예. 조치를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입법부가 나서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법으로 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의지가 안 보이네요. 네, 법원이. 전혀 법원이 그런 의지가 없으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국민들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건데 네. 대법원의 어제 여러 가지 답을 보더라도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직위원이 뭐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잘할 거다. 그런 취지의 발언만 하고 있어요.
잘할지 안 할지는 뭐 알 수는 없으나 그동안 보였던 행태들이 네. 사상 초유의 내란 수계를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석방을 시킨 그 장본인이 그 재판을 맡고 있고 예. 또 지금 재판정에 출석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계속 걸석 재판을 하고 있고 강제 구인조차 하지 않고 도대체 그 재판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이대로 있다가 만약 네. 직위원 재판부에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법원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했던 그 잣대를 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졸속 재판으로 대법원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 입장대로 판결을 해서 무죄 판결을 해버리면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런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답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대법원 국감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수없이 물었지만 대법원은 앵무새처럼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할 것이다. 그렇게 안 했던 게 여태까지의 법원이라 사법부라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만약에 진짜 최후의 순간에 대법원의 판결에 뒤통수를 맞으면 그다음 어떡하냐는 맞아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사법부 개혁해야 되고 심지어 재판 소원까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란 전담 재판부를 포함해 가지고 사법부 이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어제 그 의지가 전혀 이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뭐 저희 댓글창에서도 조기현 조이대와 지기현을 붙였죠. 조이대 지기현 두 사람 괜찮네요, 저기요. 조기현 그렇게 불러도 되겠네요. 지금 사법 불신의 진짜 네. 대표적인 조기현. 상징. 우리가 윤건이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니까 네. 괜찮네요. 그래서 두 사람은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다. 그 자리에 계속 두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도 지금 분통을 터뜨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잖아요. 의원님 듣고 계실 텐데, 네. 근데 지혜를 좀 발휘해야 될 것 같고 머리를 좀 맞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 이제 제일 걱정인데요. 사실은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국감장에 와서 사실은 얼마든지 자기가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불신을 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자신이 법위에 군림하는 왕이나 되는 것이냐 사실은 국회를 무시를 떠나서 국민을 무시하는 네. 그런 행동을 보인 거거든요. 그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근데 그러면 지금 뭐 사실 가장 이제 바람직한 것은 결자해지죠. 결자해지. 스스로 예. 자신이 사법부의 이런 독립을 침해하고 상권 분립을 침해하고 대선 개입을 했던 네. 그게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국민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는 이상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지금 계속 그 국회로서는 국회의 일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그 이후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뭐 어떤 이제 국회가 할 수 있는 지금 네. 현재까지의 조치는 정말 저희들도 속상하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결정적인 거는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많은 이제 시청자들이나 지지자들은 국회가 사퇴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탄핵시켜야 되는 거 네. 아니냐 이런 이제 말씀까지 하시는데요. 네. 일단은 이 부분은 어쨌든 국민들의 여론을 얻고 함께 가야 하는 부분이라 뭐 여전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제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또 어제 많은 분들이 눈길을 지금 줬던 그 부분이 바로 내란의 밤에 있었던 대통령실의 모습, CCTV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한덕수 재판 과정에서 공개가 됐는데 아니 이 CCTV를 보고서도 한덕수가 구속이 안 됐단 말이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어제 영상 뭐 법사위 중이라 다는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중간중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어젯밤에 이제 사실 집에 가서 거의 1시 가까이 돼 가지고요. 아이고. 잠깐 그 이제 영상을 봤는데요. 네.
그걸 보면서 한덕수가 이번에 이제 내란 방조범으로 기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저 정도면 그냥 내란 주요 업무 종사자로 부족함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국무회의를 주도하면서 국무회의의 이제 정족수를 네. 챙기는 역할, 그리고 또 내란 문건을 보면서 내란의 주요 종사자로 지금 구속돼 있는 이상민 등과 함께 그 비상계엄에 관해서 네. 분명히 뭐 말은 들리진 않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긴밀히 논의하고 협의하고 웃더라고요. 뭐 또 이상하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챙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상민과 뭐 역할이 다를 바가 뭐 있냐, 주요 종사자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말씀하신 대로 더 기가 막히고 정말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수많은 국민들은 그 사실상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국회 본회의장에 가서 계엄 해제를 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한편에서는 노상원 수첩 등으로 볼 때에 그런 정치인들을 다 수거를 해서 세상이었죠. 수장시키고 죽이려는 이런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한 나라의 국무총리라는 그런 사람이 또 행안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 정말 엄혹한 그 시기의 순간에 그냥 웃으면서 낄낄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정말 끔찍하고 예. 야, 참담하다. 저 사람들이 과연 진짜 국민의 공복으로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맞았냐,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이제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분노하셨을 것 같고, 이거 한덕수 전 총리의 영장 기각, 그러니까 오늘 보면 박성재 전 장관 영장 심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기각되는 거 아닐까? 이런 영상이 나왔는데도 기각이 될까라는 생각하면서도 조이대 사법부를 보면서 혹시 또 기각시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이래저래 지금 이 사법부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국민들의 이제 분노, 충격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걸- 어제 제가 대법원 국감을 하면서 든 생각인데요. 지금 윤석열이 사실상 구치소의 왕처럼 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온갖 특혜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또 특검 수사에도 지금 이제 뭐 소환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재판, 내란 재판에도 출정하지 않고 완전히 법위에 군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조이대도 어제 뭐 비슷한 모습이었고요. 지금 가장 법을 지키고 법을 또 따라야 되는 그런 자들이 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리고 저런 내란 주요 종사자들이나 저 내란에 가담했던 네. 자들도 지금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여요. 그냥 부끄럽다, 아니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아니면 내가 죄를 지어서 정말 죽고 싶다. 네. 통상에 적어도 옛날에 그 전두환 시대나 뭐 12.12 군사 쿠데타 했던 그 진짜 범죄자들도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사회 분위기나 예. 국회나 이런 데도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국감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그 뻔뻔스러움, 사실은 내란 동조를 했음에도 여전히 반성 없이 오히려 자기들이 잘났다, 그리고 자기들이 옳다, 네. 그리고 지금 그 민주당이 내란 청산하고 내란 범죄자들에 대해서 단죄해야 되는 것을 오히려 비난을 하고 감싸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런 것이 이 범죄자들의 뒷배가 되고 있구나, 네.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1심에서 풀어주고,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뭔가 나중에 우리 뒷배가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느낌이 들고,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이런 것도 사실 그냥 계속 기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지금 민주당과 특검 등에서 내란 종식을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진짜 싸우고 있지만, 네. 이런 기득권 세력들이 과거와는 달리 견고히 뭉쳐가지고 여기에 그게 또 일부 보수 언론까지 가세를 해가지고 거기에 저항하고 있는, 그래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다시 이 판을 뒤집으려고 하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어제 대법원 국감을 하면서 거기에 사법부가
뒷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 그런 좀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들 이 정도로. 나라가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국민들, 저희 시청자분들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 포함해가지고 열심히 내란 정책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의원들에게 힘을 또 실어줘야 된다. 네. 함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로 우리가 지금 정권이 교체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심할 때가 아니고요. 네. 아직까지 내란은 진행 중이다. 그걸 실감을 했고요. 정말 모두가 두 눈 부릅뜨고 심각하게 이 사안을 주시하면서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 네. 네, 들었습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속해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구역만 찾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또 음마 아파트 다녀오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부동산 공급 확대 이걸 좀 자신의 키워드로 삼아서 이 행정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의원님은? 지금 그동안 그 서울시장을 거의 10년 가까이 했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이런 주택 서울의 주택 네. 공급에 있어서는 가장 큰 책임과 권한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서울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대로 자기가 아무 역할도 안 하고 네. 제대로 서울시의 주택 공급을 사실상 손 놓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제 그 책임을 다 그 최근에 강북의 민주당 정치인 책임이다 이렇게 남한테 책임을 떠넘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지금부터 서울의 주택 공급을 챙기겠다. 이건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고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정말 후한무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으로서 네. 가장 책임이 큰 그런 이제 책임자로서 서울의 주택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 여기에 대해서 사과부터 해야죠. 그런데 남 탓부터 시전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챙길 거야.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이 왜 그동안은 안 했어? 이 질문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국 탓입니다. 네,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남 탓입니다. 그리고는 사실은 서울의 주택 공급을 제대로 하려면은 정부랑 박자가 맞아야 돼요. 정부랑 국토부랑 서울시랑 사실상 정책이 네. 그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함께 해야 이게 가능합니다. 원활히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딴지를 걸고 비판을 소비 쿠폰도 하고 그렇고, 예. 그렇게 하면서 그동안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이런 권한 범위도 행사를 안 하다가 지금 와서 하겠다. 그게 진정성이 있다라고 전혀 보이지 않고요. 엄마 아파트 얘기하는데 네. 옛날에 이제 제 지역구 바로 옆에 있어서 너무나 잘 압니다. 네. 거기도 지금 사실상 강남 한복판에서 이제 초고층 고급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재건축을 했을 때 주택 공급이 추가로 얼마가 될 것이냐. 과연 공급이 돼가지고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주택에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더 규제를 완화하고 더 많이 확대를 하고 이거는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서울시에 부족한 주택을 공급을 하는 전향적인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것은 여전히 보면 답이 없다. 답이 안 보인다. 예. 그리고 오히려 지나치게 민간에 의존하면서 공공의 영역의 그걸 축소를 하고 사실상 그 민간을 통한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그게 그만큼 많은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도 의문입니다. 네. 그래요.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동안 뭐 했냐라는 질문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일단은 이제 정리를 해보고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입법 대표 발의하신 거. 이거 다들 모르셨다가 이번에 알게 돼가지고 오 전현희 의원이 한 거구나 놀라셨거든요.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네. 지난번에 말씀하신 이 법안 말고 또 다른 전현희표 정책이나 이런 법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치과의사 출신이잖아요. 네. 뭐 지금은 이제 치과를 안 한 지 오래돼서 사실상 돌팔이에 가깝다 그런 생각이지만 아. 그렇지만 늘 국민들의 건강 뭐 또 음. 이런 생명 존중에 대해서는 네. 늘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되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인이 되고 난 뒤에 제의 그 의사 시술의 경험을 보면 우리가 지금 아파트마다 공공장소마다 이 소화기가 있잖아요. 네. 화재 때 진압하는 있습니다. 하나씩. 곳곳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든 생각은 사람들이 길가에 가다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거나 갑자기 이제 네. 응급 상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일단은 그 응급 조치를 하면 골든 타임이 딱 그 내에 응급 조치를 하면은 사실상 생명을 잃을 뻔한 그런 네. 사람들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그 응급 구급 뭐 조치라든지 인공호흡이라든지 심폐소생술, 예. 이런 것을 하면은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치가 있으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그런 법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모든 공공장소나 뭐 아파트나 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심장 박동기, 제세동기라고 합니다. 제세동기. 예, 제세동기를 곳곳에 설치할 수 있게 해서 실제로 이런 이제 그 갑자기 응급 사태에 빠지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법안도 그렇습니다. 대표 발의하셨어요? 제가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공공장소에 가면 다 제세동기가 비치되어 있죠. 그래서 예. 그 지금 응급 상황에 빠진 그런 골든 타임에 있는 시민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네. 그런 법을 제가 발의를 했고 지금 이제 그 결과 지금 서울 곳곳 전국 곳곳에 예. 제세동기가 공공장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했어요. 네, 오늘도 네. 오늘도 깜짝 놀랄 만한 또 네, 실제로 그래서 법안을 통계를 말씀해 보니까 주셨네요. 예. 제세동기로 인해서 아, 많은 시민들의 생명을 구했고 그 혜택을 본 분들이 많고요. 네. 저한테 제세동기 덕분에 우리 아버지의 생명을 구했어요. 네. 이런 이제 문자 감사 인사도 되게 많이 그렇군요.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전현희 의원의 이 대표 발의한 법안 보면서 다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 응원해 주실 것 같고요. 의원님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 내일 국정감사 현장 네. 모습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시기 전에 한 말씀만 짧게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법무부 국감인데요. 법무부 국감은 지난 정권의 그 정치 검사들의 정치 공작이나 이런 사실상 정권 탄압에 앞장섰던 그런 검사들에 대해서 법무부가 제대로 감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하는 그런 이제 법사위 국감을 할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 우리 구독자분들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현희 TV 구독, 좋아요,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현희 TV 많은 네. 사랑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